이준석 의원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 1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음. 이준석 의원 또 김재섭,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권영진 의원까지 계셨던 네. 거죠. 이게 근데 무슨 조합인가? 원래도 이렇게 종종 보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친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접점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제가 아니라 그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랑 같이 식사를 할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전날인가 그 김병민 부시장이랑 네. 삼성동 밑에 영동대로 지하와 그 GTX 공사 공간에 가서 뭐 같이 좀 살펴볼 게 있었어요. 갔는데 그 간 김에 이제 김병민 부시장이랑 얘기하다가 뭐 저녁 자리가 있는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다 친한 사람들이니까 네. 가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그게 밖에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보수를 네. 이제 재편을 좀 하려는 분들끼리의 어떤 모임인가? 뭐 이런 이 모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저희 꼭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 여의도에서 점심 한 끼 가볍게 할 때도 보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죠. 네. 특히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은 저랑 뭐 오랜 인연이 있고 고민하는데 그게 무슨 방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주지 네. 뭐 세력 간의 어떤 뭐 연대나 어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곧 끝날 것 같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김용태 개혁안 같은 경우는 다음 혁신위에서 어떻게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이라면은 그 혁신안을 무슨 뭐 차기 원내대표가 투표결에 붙여주면 내가 사퇴하고 이런 좀 조건을 달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혁신안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퇴하겠다를 빨리 하고 차라리 나는 대신 이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출마를 그렇죠. 김용태 위원장도 굉장히 야권에서 이제 예.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량치를 쌓아가는 것이고 네.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는 있어요. 네. 물론 김용태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달랐겠지만은 지금도 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상태보다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틀린 말 한 게 없거든요. 네.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과 당원을 밑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나 어제 뭐 원내수석 유상범 의원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별로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는 국민한테 가고 당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당원 투표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받아보는. 그렇죠. 그런 중차대한 전당원 투표라는 걸 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출마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답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던가요? 김용태 위원장은 제가 뭐 이런 게 어때 그러면 항상 안 한다 그럽니다. 네. 반대로 청개구리군요, 청개구리. 예.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가서 고민 예. 많이 할 겁니다. 또. 네.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가 잠깐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도 8월에 조기전대를 좀 치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거론되는 거는 김문수 전 후보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또 열심히 네. 뛰시는 것 같고 조기전대를 촉구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뭐 다들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고 주변에서 하다가요? 말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사에 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친한계에서는 네? 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언론에 그냥 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간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려도요? 그건 뭐 주변 말리는지는 솔직히 뭐 모르겠고 말린다고는 하겠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분이에요. 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 비슷한 성격의 분들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그 나경원 대표 얘기하면은 예. 나갈 기회가 있으면 계속 나가세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선만 생기면 네. 지금은 주변에 이제 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로들 만나고 또 주변 사람 만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만나고 다닐 겁니다. 예. 네, 좀 내가 그런-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만나는 그런 분들이 거군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정치는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굳이 예측하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네. 그래요? 네, 이깁니다. 구도가?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뭐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거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거지. 단일화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후보한테 간 거지. 그건- 비토 여론 때문은 아니다. 그건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저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대1로만 전당에서 붙는다 해도 이길 거라 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사실 표 분산이 될 만한 그 인사들이 있으면은 조금 변수가 생기겠지만 예. 나경원 대표가 나오는 건 상수고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 건 약간 덜 상수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도 예, 음. 아마 한동훈 대표가 표 분산이 적지 않을까.